9번은 개념 문제여서 객관식을 대입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쓰면 방정식 정의니까 xn제곱은 8 또는 x2n제곱은 8이지. 그럼 얘는 항상 지수가 짝수니까 이 식은 실근은 xn제곱은 뿔마 2루트 2 아니면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첫 번째 n이 홀수면 지금 얘는 실근이 이거하고 이 함수 이렇게 잡아서 y는 8하고에 대한 교점은 우리가 이제 실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n이 홀수면. 그러면 지금 얘는 x는 얘도 2의 세제곱으로 바꾼 상태에서 나타내면 n분의 2지. n분의 3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식도 n이 홀수면 이렇게 돼 있어서 플러스는 요놈, 마이너스는 요놈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오니까 따로 이렇게 다 쓸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포함하고 이 지수를 합하면 n분의 6이지? 이게 4가 돼야 돼서 n은 홀수 조건에 만족하니까 우선 얘는 답이야. 자, 그런데 이제 짝수 개념이라고 한다면 실근이니까 이런 꼴이잖아. 이렇게. 요거 이거 일부러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게. y는 8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하는데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식은 양수는 요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여기서 플러스 하나. 그럼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한 이유가 있지. 4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4개의 실근의 곱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의 모순이 돼서 굳이 얘는 쓸 필요 없다. 하지만 개념을 잡을 때 방정식은 함수는 상수함수, 교점에 x값이 실근을 나타낸다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좀 편하게 확실하게 쓸 수 있어. 자, 주의해야 될 거긴 하는데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뭐 실수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얘는 경계를 제외하고 얘는 경계를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릴 수도 있잖아. 함수값의 차들을 나타내는 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게. 쌤이 fx는 4 sin 3x 더하기 2. 그러면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2. 얘하고 교점이 몇 개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지. 그리고 최대값은 얘가 최대가 1일 때니까 6.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렇게 나타내지.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개념이라 여기다 잠깐 그리면 y는 2라고. 그러니까 x축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이런 의미는. 그럼 0 대입했을 때 2니까 그리고 포함하지.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의 주기 3분의 2파이. 이게 3번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거 제외하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고민거리가 없지. y는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y는 2에서는 교점이 여기 제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는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객관식에 약간 이제 좀 낚시성을 쓰려면 보기에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10개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실수했던 애들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수능 관점이라면 보기를 10개를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교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보통 등차수열의 합은 뭐 얘를 나타내면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왔어도 일반적으로 공차가 5라는 내용에서 이제 합이 음수가 되는 지점이 x. 지금 n이 다시 말해서 이제 SN이라고 하면 얘를 SEN 플러스 1이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보통은 2차 함수 형태니까 SN이 등차수열의 합은 그러면 이것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공차가 5라는 거는 SN이 적어도 2분의 5 n제곱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만약에 정보를 얻는다면 적어도 2n 플러스 1이 여기 대입했을 때 음수라는 결과는 얻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일반항도 an을 추측을 하면 기울기가 5라는 형태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을 거고 뭐 21번째 항이 여기 정도 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칭축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m은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얘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정보가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보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로 해석하는 거는 보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뭐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이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시도를 했을 때 이게 좀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예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엎어버려야 된다고. 문제 풀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이걸 붙잡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풀이는 일단은 보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항수의 반에다가 관심 없지. 그러니까 부호를 물어보는 거나. 첫 번째 항, 정수항, 끝항. 이게 음수란 얘기지. 그럼 얘는 등차중항이 떠올라야 돼. 아니면 뭐 요걸로 떠올라도 상관없지. 이게 등차중항의 정의니까. 그럼 요것과 요것의 합의 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뭐 추가로 하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절대값을 벗기면. 그러면 왜 하필 13일까요? 그럼 이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될 게, 그리고 또 하나가 공차가 5야. 그럼 5씩 증가하는 형태잖아. 5씩 증가하는 형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적어도 얘가 마이너스 3이지.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자,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모든 항은 정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5를 더한 2가 되지? 여기는 5를 뺀 내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식에서 양수음수니까 뭐 등차중항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5를 빼면 이렇게 돼버리지. 그렇다면 절대값을 씌워봐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딱 13이라고. 그래서 모순인 거야. 그럼 이제 4도 한번 넣어볼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어떻게? 더 작아지지. 그러면 이거 절대값만 합하더라도 얘를 넘겨. 아, 얘는 숫자를 언급하라는 부분에서 2 또는 1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제.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 절대값이 얘가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 음수기 때문에,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3 이하가 돼버리면 얘가. 그럼 결국 얘가 더 커진단 말이야, 절대값이. 그러니까 13을 넘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로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 써볼게. 얘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5를 더하면 4, 5를 빼면 이렇게 되지. 그 문제 조건에서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얼씨구나 이제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가 조건 뭘 안 했지? 이건 안 했지. 그럼 얘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얘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뭘 해야지만 몇이 돼? 24와 29 사이인데 얘는 다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애야.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5로 나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얘도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5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5씩 계속 더하는 형태니까 그게 이제 주기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얘가 어떻게 돼? 공차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뭐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된다. 이게 자연수 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 5를 더해. 만약에 이제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에서 4를 집어넣던지 5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런 꼴로.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야? 5로 나눈 나머지가 이 경계가 포함 안 해. 얘나 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 값은 지금 뭐야? 24. 이렇게 돼도 29니까 여기 만족하는 n값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21을 찾으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선 얘는 실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너스 2로 갈게. 빨간 걸로 갈게. 이제 얘밖에 없겠네. 이제 얘밖에 없겠어. 그럼 여기다 5를 더하면 얘가 3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그러면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내용에서 오르나는 나머지가 3인 형태야. 그럼 얘가 지금 3이라며. 그럼 여기가 오르나는 나머지 24와 29 사이에서 오르나는 나머지는 28. 3인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얘는 얼만큼 더한 거야? 이만큼 더한 거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28은 AM 더하기 2에 나다. 5 곱하기 5를 더한 거야. 맞지? 그 이 5가 여기에다가 5를 더한 꼴로 되지. 그러니까 노가다를 안 하고 등차수열 개념으로 지금 푼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몇이야? 21이 되는 거니까 그 만족하는 M값은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게 수능형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꼭 이런 거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뭐 잘못 풀었으면 아예 엎어라. 아예 엎고 다른 방법을,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가라. 그래서 반대로 얘는 함수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등차수열의 뭐 이런 공식 말고 초항의 2배에다가 항수의 하나 뺀 것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를 알고서 요거에 접근해서 숫자들을 대입해서 아이들을 얻는 문제. 도형 문제에서 평행사 변형이 나왔다라는 내용은, 평사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에 대한 성질도 있지만 이제 각각 평행하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다른 거를 이등분한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억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서는 평행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동축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게 동축 내각이 이제 같은 방향에서 안쪽에 있는가. 이것의 합이 뭐야? 180도인 거야. 왜냐면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뭐다? 합이 파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문제 조건에서 얘가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예각이란 얘기지. 예각. 내가 이제 이거를 세타로 그냥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둔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먼저 정보를 얻었던 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왜 하필이면 얘냐 이거지. 그럼 요것도 지금 A의 닮음이 보이지? 모래시계. 그리고 지금 얘랑 동축 내각의 합이 180도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조건에 지금 이게 있고 이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혹시 모르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이 조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DEC.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 놓고 여기에다 지금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대변에 대한 정보가 나와서. 그럼 먼저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알파분의 대변 10은 지름이야. 말로예요. 말로.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자가 나오지? 숫자가 나오지? 그럼 얘는 그래서 지금 얘가 45도네. 4분의 파이라고 할게. 그럼 억각 얘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얘가 Z자 보이지? 그럼 얘가 억각. 그럼 이거 왜 나왔겠어?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 문제라 쉽지 않아.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삼각형 ABE는 직이삼이다.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다. 그럼 직각 이등변 사각형, 나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에요로 표시하려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면 여기 길이도 알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얘랑 닮음이잖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중에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만 알면 이 직각삼각형 변에 대한 정보만 알게 되면 결국 넓이비로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자, 조건은 우리가 다 이용했는지 한번 봐봐. 이 조건을 활용을 안 했어. 이 조건을. 그리고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내용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쓸 수 있네. 사인 법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첨가로 더 해볼게.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요 놈이고 여기가 DE.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요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얘가 있었잖아. 그래서 DE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얘는 약분해서 얘가 루트 10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쪽으로 보내면 6루트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나왔지.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얘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얘는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잖아. 미적분 단원도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좀 편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때 이게 나도 시행착오를 조금 했는데, 봐봐. 아마 내 기억으로는 얘를 x로 잡았어. 얘를 x로. 그럼 여기도 x지?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x.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여기가 루트 2분의 x니까 얘랑 닮은 비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코사인 각으로 갈까?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해본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 기준으로 얘를 끼인 각으로 잡았을 때 100은 요것의 제곱 36 곱하기 5지. 그럼 18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 2분의 루트 2 x 6루트 5. 자, 정리해볼게. x제곱 눈치 빠른 사람은 인수분해가 되지만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썼던 뭘 하던 간에 얘랑 곱하면 10이잖아. 그럼 여기다 8 만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야? 이러면 문제에서 해결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야? 루트가 있으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우리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만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지. 여기 이게 대변인 거니까 180은 x제곱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조심해야 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10 곱하기 x. 정리해볼게. 플러스가 되네. 여기는 마이너스 80. 아까 전에 했던 작업으로 한번 해볼게. 이러면 되지. 그럼 지금 둘 다 만족하는 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참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있으면 또 고민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에 대한 부분을 코사인 세타를 뭘로 잡을지 결정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자. 그럼 얘에 대한 정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니까 x가 뭐라고 했냐면 2루트 10인 거야. 그럼 결국 여기 변의 길이는 루트 2를 나눈 거니까 2루트 5라고. 그럼 몇 대 몇인지가 보이지 여기가. a의 닮음이니까. 그래서 얘가 1대 3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3삐릴이면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1삐릴이지. 그래서 여기가 1대 2인 거야. 그림은 조금 그렇지만 1대 2. 그럼 여기 직각 이등변 사각형 넓이는 요거 곱의 반, 또는 이것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곱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이제 절반인 거니까 절반의 절반. 근데 이제 얘로 가면 얘 직각삼각형 넓이는 10이 되지.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래서 이게 3분의 20이 정답인 거야.